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진석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 협회에서 철학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대 사건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철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연결되는 그런 풍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생경한 연결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의미 있는 일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이 발전사에서 보더라도 혹은 우리 민족사에서 보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협회에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과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 인문학 열풍이 부는가? 그것은 인문학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보다도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적 높이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사회를 리드하는 중심 인사이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법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하는 사회를 학문적으로는 초기 단계로 이해합니다. 법학이나 정치학에서 나온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할 때 그 사회는 초기 단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단계가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볼륨이 커지고 사회가 다양해지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높이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는 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제학적 높이의 시선이 중심 기능을 해서 잘 발전한 사회를 우리는 중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2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2단계의 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이 중진국적 인사이트가, 즉 경제학적 인사이트가 중심 기능을 해서 그 사회가 볼륨이 커지고 또 다양화되면은 경제학적 높이의 시선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내용들이 생기면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을 우리는 보통 인문적 시선, 철학적 시선, 과학적 시선, 혹은 예술적 시선, 이 중국적 용어를 빌리면 문화적 시선입니다. 이 높이의 시선이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 사회를 끌고 가면은 우리는 그 사회를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비전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문적 높이의 시선이 작동하지 않은 사회를 우리는 살았는데 그 사회를 살면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김승배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하재원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또 장관님이나 즉 현 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약이라는 겁니다. 도약. 지금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도약입니다. 그런데 그 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그럽니다.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했는데도 그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면 신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한 단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피아노가 혹은 다른 악기가 가진 기능을 구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런 기능들에게 질서와 규칙과 원칙을 부여해 준 이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론을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뮤지션이 음악 이론과 체계를 완벽하게 다루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을 또 더 이상 뮤지션이라고 부르면 신뢰가 되게 됩니다. 음악 이론과 음악 체계를 완벽하게 다루고 난 다음에 이 뮤지션은 이제 행복을 말하게 됩니다. 도약을 말하게 됩니다. 평화를 말하게 됩니다. 사계절을 말하게 됩니다. 영웅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꼽은 몇 가지 이런 주제들을 우리는 철학적 주제 혹은 인문적 주제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아티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소리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아니스트, 뮤지션, 아티스트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놓고 보면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의 간격이나 뮤지션에서 아티스트의 간격이 동등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5 정도 든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로 올라가는 데는 힘이 500만 정도 듭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피아니스트와 뮤지션은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입니다. 이미 있는 피아노의 기능, 이미 있는 음악 이론, 이미 있는 음악 체계, 즉 이미 있는 것을 다루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티스트는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가 아니라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가 됩니다.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길을 가는 단계를 살던 사람이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올라가는데 힘이 5 정도 든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데는 힘이 500만 정도 듭니다. 그래서 1820년대 대분기 이후로 후진국에서 출발해서 중진국까지 올라간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예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중진국 함정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있는 길을 가는 단계에서 없는 길을 열면서 가는 단계로의 전환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뮤지션, 피아니스트들이 와서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 연주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적 연주를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연주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독특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창의적 해석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피아니스트와 뮤지션 단계에는 창의성을 붙이지 않습니다. 후진국과 중진국에서는 특징이 뭐냐? 창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회장님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또 들어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입니다. 문명을 만드는 존재예요. 이 세계는 두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단순하면 두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덩어리, 한 덩어리는 인간이 안 만든 덩어리입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 아니면 인간이 안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안 만든 것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 두 분류를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두를 포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이 안 만든 것,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이걸 통틀어서 이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그것이 생각이 됐든 제도가 됐든 예술이 됐든 집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걸 전부 합쳐서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인간이 만든 거고, 이걸 제외한 것, 인간이 안 만든 것, 원래 있던 것,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문명과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성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문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입니다. 문명의 방향이나 문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문명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인간이 가는 역사적 방향에 대해서 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명 부정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건설하는 존재입니다. 이 문명을 건설하는 활동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건 뭐냐? 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다 만든 것입니다. 문자, 문학, 문명, 전부 문이 들어가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문화는 뭐냐?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한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이 단계를 우리는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주체적이다, 혹은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변화를 수용하는 단계를 우리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문적 높이로 올라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삶을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다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창의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원래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의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디벨로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제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들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을 받아다가 더 잘 만들어서 수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로의 삶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이제는 도약해야 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창의적이고 도약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경로로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오늘 저에게 이 디벨로퍼의 존재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철학적인 정의를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아마 최진석을 과대평가해서 하시는 생각들입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창의적인 단계에는 누구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 문명은 철학적 선언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예술적 표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철학자와 예술가는 혁명가로 존재합니다. 먼저 온 자들로 존재합니다. 문명의 깃발이고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데카르트가 이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이 세계를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문명과 우리 인간이 정신과 물질로 되어 있다는 이 데카르트의 선언은 어떻게 나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카르트가 정한 겁니다. 칼 막스가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구축한다는 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카르트가 정한 겁니다. 이제는 정해진 삶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로는 효율성을 내기가 어렵고, 이제는 우리가 지적으로 고도화된 그 지성으로 우리가 살 길을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조직. 이런 정의로 살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것.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결사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천박해진 겁니다. 정당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나와 사회의 진화에 공헌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정의입니다. 나와 사회에 공헌할 때 이 공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 혹은 비전 혹은 심지어는 야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도약을 꿈꾼다면, 그것도 창의적 도약을 꿈꾼다면 비전, 야망, 철학을 결정할 심리적 준비를 갖춰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살 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대답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있는 이론과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서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지식과 이론, 생각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합니다. 지식, 이론이 생각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합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모든 제도들은, 모든 생각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질문의 결과입니다. 질문이란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이 세계 그 어느 누구하고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이것이 활동되기 때문에 인간은 질문할 때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질문할 때만 자기 자신이. 대답할 때는 자기는 이론의 생산자들, 생각의 생산자들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할 때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이렇다면 모든 창의적 활동, 도약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자기한테만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자기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발동되므로 인간은 질문할 때만 자기 자신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질문에, 문명은 질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문명은 질문으로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할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은 문명의 주인은 누구냐? 질문하는 자다. 문명의 주인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자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자다. 이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 비로소 이 세계를 궁금해하고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덤비면서 비로소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도 저는 디벨로퍼의 철학적 위상이나 가치, 역할에 대해서 해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디벨로퍼의 철학적 위상과 역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경전들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너냐? 네가 너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가지고 너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행동은 네가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냐? 이것이 철학 창의적 도약의 기본 출발입니다. 이걸 저는 기본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본.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탁월해지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약하는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수시로 자기한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가? 내가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를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고, 자기를 자기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걷는 사람들이고, 이 자기를 향해 걷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자로 탄생합니다. 철학적 위상, 창의적 방향, 도약의 내용, 이것들은 여러분 안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